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나중에 주식 상승이 주춤해질 경우에 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장과 국장이 잠깐 흔들렸었죠. 비록 지금은 회복을 하긴 했었는데 어제 새벽이나 어제부터 큼지막한 이슈들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미장도 지금은 말아 올리긴 했었지만 굉장히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갔고요. 또 어제 4월 CPI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3.7%로 높이 잡아놨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3.8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이제 전쟁의 여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니까 금리 인하를 꺼낼 수가 없겠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인상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그래도 소폭 이제 보합으로 마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은 뭐니 뭐니 해도 한국 시장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매체죠. 블룸버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국장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8,000피를 불과 0.3포인트를 앞두고요. 5%가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때문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물론 이제 장 후반에 다시 수습을 하면서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오늘 회복이 되긴 했었는데 지금 한국의 증시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이대로 쭉 간다면 그냥 5월 21일부터는 총 파업을 앞두고 있다. 이것도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겐 좀 눈에 가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찝찝한 뉴스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 한국은행은 원화를 달러처럼 마음껏 찍어낼 수도 없잖아요. 찍어내면 부작용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지금 금리 동결에서 인상 횟수를 올해 한 번이냐 두 번이냐를 놓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티은행은요, 한국의 이제 금리를 내년까지 무려 4차례나 인상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2.5%인데요. 무려 1%나 높아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지금 AI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그만한 충격에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뭐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24년도 10월, 즉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각 자산의 대표 자산이죠. 비트코인과 금과 국장 대표 삼성전자와 미장 대표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사실 이게 망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었는데 지금은요, 인텔이 더 잘 나갑니다.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다. 뭐 미장 투자자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게 인텔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투, 영끌이 많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움찔움찔 거리고 또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현기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지금 저 밑에 보시면요.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속닥속닥 거리고 있습니다. 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어쨌다 하지만 인텔에 비하면 뭐 거의 심정지 수준이고요. 지금 뭐 어떤 호재가 나오든 어떤 악재가 나오든 뭐 전쟁이 나든 뭐 뭔 일 있어 뭐 요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지금 갭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AI 버블 논란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버블이 터지면 주식이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면 코인도 떨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인 투자자들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인내의 시간만 갖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파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파티 끝나면 우리도 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주식이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렇지만
이 버블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예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버블의 기간이 유지되는 한 이 버블의 후반기로 갈수록 저는 코인의 상승률이 주식을 압도할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언젠지까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 주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주식 입장에서 보면 주식만의 호재들이 지금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뭐가 나올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뭐 호실적, 뭐 성과도 좋았고 잘 팔리고 있고 전망도 좋고 더 이상 증명할 게 얼마나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정말 살 사람들이 많이 샀고 그럼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제서라도 나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외국인, 미국인들까지도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SK텔레콤 이런 것들을 뭐 ETF라든지 ADR을 통해서 사고 있죠. 그래서 살 사람들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반대로 코인은 나만의 악재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공통 악재가 아니고요. 나만의 악재. 뭐 작년 10월 10일 아시겠지만 대규모 청산, 뭐 굉장히 큰 청산이 벌어지면서 유동성이 씨가 말라버렸고 MSTR을 이제 뭐 스트래티지를 MSCI 지수에서 빼버리겠다는 JP 모건의 퍼드 덕분에 뭐 이때부터 뭐 하락이 시작됐었죠. 이거 뭐 입법이 된다 안 된다, 전략 비축이 된다 안 된다, 계속 뭔가 연기가 되고 답이 없고 하면서 지금 팔 사람은 다 떠나고 없다. 지금 팔려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사람이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요걸 이제 교차하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부터 본다면요. 코인만의 악재가 있었다면 코인만의 호재도 있을 수 있겠죠. 막을 수 없는 코인만의 호재가 다가오고 있고, 또 반대로 주식으로 재미를 크게 받겠죠. 전통 금융들은요. 주식이 올라가면 뭐 거래 수수료라든지 뭐 M&A나 IPO나 엄청 재미를 많이 봅니다. 그 주식으로는 재미를 크게 보고, 오히려 코인은 퍼드를 퍼뜨렸던 레거시 금융들, 전통 금융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주식에서 코인으로 뭔가 타 먹거리를 준비할 시간이 아닐까. 그쵸? 이게 제대로 맞물리고 있는 변곡점이 저는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주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레거시 전통 금융이 JP 모건이잖아요. 자, 이 친구들이요. 코스피 가지아를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외치면서 하는 행동도 비슷한가 제가 한번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자, 이 친구들 입에서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1만 포인트 가지아가 나왔습니다. 뭐 예전에는 3천 포인트, 4천 포인트 했겠죠. 근데 만 포인트 가지아를 세계 최초로 외쳤습니다. 뭐 조정 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바이 더 딥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날이었죠. 한 이틀 전에 JP 모건이 삼전 닉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스피는 기본이다. 만스피를 최초로 외쳤던 곳입니다. 뭐 1년 새 사상 최고치를 77번 갈아치우고 이런 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 개미들 더 사세요. 당분간 계속 올라갑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말과 다르게 JP모건의 직접 매도 정황을 제가 어렵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JP모건의 특히 매도를 찾기가 어렵냐면요. 블랙락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랑 비교가 안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 친구들은 금융계의 공룡이기 때문에 너무 큽니다. 일단 자회사가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고요. 또 고객 돈과 내 돈이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마켓 메이커를 하고 있어서 이게 내 돈인지 고객 돈인지 알 수도 없고요. 파생 상품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 놓은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뭐 수많은 AI랑 다트 시스템 있죠. 그거를 공시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느냐? 25년 말과 26년 1분기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25년 말에서 26년 1분기로 넘어올 때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간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증권 레포트를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50만에서 300만 주 사이를 매도했다. 이렇게 감소를 신고했다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꽤나 많이 판 거겠죠. 그리고 뭐 JP 모건만 판 건 아니고 뭐 피델리티부터 많은 외국 기관들이 1분기에도 많이 팔았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매사추세츠 어쩌고 저쩌고 많은 기관들과 함께 500만 주 이상 되는 지분 감소를 JP 모건도 같이 신고를 했다. 즉, 판 거는 팔았는데 정확한 매도량이 얼마인지는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영악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제가 팩트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5%의 지분을 넘었을 때 또는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13F에 의해서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즉 5% 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찾은 이제 신락 같은 단서 하나는 25년도 5월 29일자 작년이네요. 작년 이맘때쯤에 JP모건이요. 삼성전자 지분이 5.1%가 있었습니다. 5%가 넘으니까 우리가 다트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달 뒤인 6월 20일 날 보니까 4.13%로 줄였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뒤로는 5%로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회복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즉,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꼭지는 모르죠. JP모건도 모르고 블랙락도 모르는데요. 입으로는 만스피 간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본인은 어떻습니까? 분할 매도를 진짜 1년 전에 한 겁니다. 1년 전에 하면서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은 팔고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 한 달 만에 판 게 1%니까 많이 팔긴 했어요. 지금은 갖고 있는 것들을 분할 매도를 하고 있지 않나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식이 올라갈 때 굉장히 큰 재미를 봤네요. 본인 투자로도 재미를 보고 거래 수수료 등등으로도 재미를 봤다. 자, 그럼 이제 코인 쪽으로 한번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주식 상승으로 재미를 봤고 코인 하락으로도 재미를 봤었다고 예전에 뭐 스트레티지라든지 뭐 콜옵션, 풋옵션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코인 하락도 본인이 퍼 날랐기 때문에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아마 재미를 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도 준비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즉 코인이 뭐 주식이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뭐 반면에 주식도 올라가는데 코인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반대 준비를 끝낸 정황을 특히 뭐 코인 입법이라든지 제도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JP모건이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한 토크나 MMF를 출시를 하겠다. 다소 식상할 수 있는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12월경에 MONY라고 해서요. 몬이라는 MMF 요거 판다고 토크나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좀 차이도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이 JP모건의 자회사죠. 키넥식스가 운영을 하며 미국 국채와 레포에 투자하는 구조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거랑 차이는 자, 지금 지니어스 법이 가만히 있으면 늦어도 내년 초 27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미 작년 7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18개월 후에 늦어도 이게 시행이 되거든요. 즉 지니어스 법에 따라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담보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장사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요. 지니어스 법은 이미 시행될 예정입니다. 클래리티랑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클래리티는 이자 안 주기로 했던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제한적으로나마 주는 플러스 알파, 뭐 코인 입장에서 더 좋아지는 법입니다, 사실. 근데 지니어스 법이 일단 시행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테더나 서클의 준비금, 스테이블 코인을 막 찍으면 안 되겠죠. 그 담보로 할 수 있는 준비금이 테더가 약 180빌리언 달러, 서클이 한 77빌리언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요거 두 개를 합쳐보면 하나로 약 400조 원이나 됩니다. 이 친구들만 찍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의 이 400조 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적격 자산으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아름아름 오프라인에서 뭐 어떤 뭐 거래소를 쓰든지 어떤 자산운용사를 쓰든지 그냥 국채를 사면 됐거든요. 근데 이걸 적격 자산, 법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시를 하는 그 준비금만 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달러로 된 뭐 예금, 뭐 이런 MMF도 있을 거고요. 뭐 90일 이하의 단기 국채, 이런 적격 자산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적격 자산을 지금 JP모건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 이더리움 고속도로 위에서 팔아먹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테더랑 서클의 준비금을 그러니까 기존의 발행사들, 테더랑 서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다 바꿔야 되냐? 다 팔고 바꿔야 되냐?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추정은 이 친구들에게도 유예 기간을 주겠죠. 그리고 이 국채, 단기 국채니까 만기 시에 만기가 오면 새로운 걸로 갈아타세요. 이런 것들 사세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90일 이하의 단기 국채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길어봤자 뭐 90일 이후에는 새로운 적격 자산, 그들이 찜해 놓은 자산으로 교체를 할 가능성,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오프라인이었는데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365일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온체인에서 더 많이 활발하게 팔리겠죠. 그리고 지금 테더 서클만 얘기한 거고요. 앞으로 뭐 빅테크다, 뭐 월마트다, 수많은 기관들이 돈 찍는다는데 마다할 기관들 없겠죠. 그래서 그 신규 기관들은 즉시 적격 자산으로 교체를 해서 준비금을 쌓아야만 스테이블 코인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미 정해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들어온다는 거네요. 즉, JP모건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야. 근데 꽉 막힌 앞으로 정말 문전성시될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JP모건이 준비금 사세요. 스테이블 코인 찍으려면 이거 필요하잖아요. 선점을 하는 단계입니다. 인프라를 장악을 하고 상품을 지금 런칭을 한 거예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붐비는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지금 티밥을 사세요를 외치고 있는, 안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음료수도 내놔라 뭐 이럴 것 같아요. 이 장사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엄청난 수수료 수입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서부 개척 시대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테니까. 그러나 JP모건, 블랙락 뭐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오르나 떨어지나 변동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르면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면 오르는 게 수수료 장사의 최고거든요. 즉 금을 무진장 그럼 캐러 올 텐데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뭘 판다는 겁니까? 곡괭이 판다는 겁니다. 청바지 판다는 거예요. 이 준비가 완벽하게 끝마쳐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겠죠. 이 친구들 정말 물 들어오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최근 거 하나만 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JP모건은 2015년부터 본인의, 2015년이면 지금 11년 전인데요. 본인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JPM을 이미 출시를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연구를 했었고요. 19년도에 이제 출시를 한 거죠. 짜잔 하고 나타난 겁니다. 니네들 거 쓰기 싫어. 너네들 고속도로 쓰기 싫어. 원래는 처음에는 이더리움 이런 거 거부했어요. 내 고속도로를 만들 거고 내 스테이블 코인 쓰려고 했는데 문제는 나만 쓰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경부고속도로는 이더리움인데 그리고 세계에선 테더랑 서클 거 다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는 조금 이제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었고 22년도 남들 힘들고 다 떠날 때는 RWA 토크나 실험을 이미 완료를 했었어요. 뭐 블랙락의 MMF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고속도로를 통해서 완료했었다. 뭐 폴리곤도 썼었고요. 아발란체도 썼었고 수없는 고속도로 테스트를 마쳤다. 그러다가 이제 25년 들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고객들이 담배를 원하면 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 비트코인 매매를 허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담보대출. 더 나아가서 ETF도 필요 없다. 그냥 현물을 코인 그냥 들고 있으면 담보대출 해드립니다로 바꿨죠. 그러다가 이제 현재 들어서는 곡괭이까지 팔고 있다. 튀밥도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제도권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으면 이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JP모건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코인만의 호재, 코인만의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코인만 떨어졌다면 코인만의 호재로 인해서 당연히 상당한 상승이 나오겠죠. 그 상승이 이번에는 제도권이다. 키워드를 하나만 꼽자면 저는 제도권이다.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클래리티 법안이 5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 되냐 마냐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 척 슈머라는 분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독려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막질 않고 독려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심지어 독려하고 있다. 이거는 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뭐 윤리 기정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또 바뀌네 마네 하면서 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뭐 최악의 경우 연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 흐름이 바뀌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JP모건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여러 뭐 시장, 특히 RWA 시장, 이제 뭐 코인 쪽 관련 여러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그중에 RWA 시장에 급성장이 올 것이다라고 ETF 전문가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되면 기관 자금들이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토크나 증권, 그러니까 핫한 주식도 토큰화해서 팔고 채권도 팔고 펀드도 팔고 뭐 사모시장도 팔고 이미 JP모건이 사모시장 그것도 토큰화해서 팔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즉 제도권과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고속도로가 정말 달아지게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올라가면 뭐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뭐 주식 코인도 올라갈 것이고 뭐 ETF가 있느냐 없느냐, DAT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토크나 RWA 고속도로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국채랑 주식과 뭐 수만 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2년 내로 SEC 국장이 고속도로 위에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엊그제 또 나왔던 얘기입니다. 즉 고속도로가 매우 붐비기 때문에 그 수수료 수익을 받기 위해서 지금 JP모건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명확성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미국의 전략 비축도 당연히 명확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겠죠. 명확성이 없는데 이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걸 산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클래리티가 확보될수록 전략 비축도 명확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사면요,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뒤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의 상승세가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비비안 그린이라는 이분은 투자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교수이자 작가가 한 말이 있는데요. 삶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조금 공감이 되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폭풍이 잘 지나가기만을 바라겠지만, 물론 잘 지나가야겠죠. 그러나 결국 이게 지나가면 또 다른 폭풍이 계속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지금 폭풍 속에서도 또 다음 폭풍 속에서도 그냥 여유 있게 춤을 추는 노하우가 필요하진 않을까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